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봅니다. 오늘 0.2% 빠졌습니다. 뭐 보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 좀 드릴게요. STX 중공업, 그쵸? 원래 제가 삼성중공업을 이쪽 구간에서 샀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STX 중공업은 이때 뭐 꽤 많이 올랐습니다. 한 10%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뭐 고가 저가 따지면 뭐 한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STX 중공업만 딱 가더라고요. 뭐 약간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삼성중공업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조선주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뭐 단기간에 뭐 며칠 이 움직임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여기서 뭐 이제 뭐 시장 빠지면 뭐 FOMC도 끝났고 뭐 재료 뭐 다 나왔으니까 뭐 시장 빠질 수도 있고 지금 뭐 반도체나 그런 부분도 안 좋은데 여기 팔고 뭐 시장 빠지면 뭐 무서우니까 여기 팔고 나서 뭐 다른 데로 간다거나 이런 상황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쪽도요. 구분지어야 될 때가 됐어요. 뭐 한 2월 달 그 정도까지는 그냥 반도체 이름만 붙이면 갔거든요. 근데 지금 한 4월 달 정도가 지나서는 반도체 구간 중에서도 그쵸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도 구분을 지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구분을 짓냐면 자, 첫 번째 일단 반도체를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일단 비메모리 후공정 그렇죠. 비메모리 후공정 이게 리노 공업이에요. 리노 공업 그리고 메모리 후공정 한미 반도체 있죠. 그리고 뭐 PSK 홀딩스 있죠. 이쪽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뭐 지금 보면 뭐 JNTC 그리고 뭐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유리기판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뭐 HP 테크놀로지 뭐 이런 쪽이 있고요. 그리고 뭐 캠트로닉스 뭐 이런 쪽도 있고요. 지금 종목군들이 되게 다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종목 장세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좋네. 반도체 아무거나 사야지. 뭐 거래 붙는 거 사야지. 오늘 올라가는 거 사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올라가는 종목들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만 해요. 즉 고가 돌파를 한 종목만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메모리도 그런데 그쵸 반도체 종목군들도 그런데 조선주는 그쵸 조선주는 오죽할까요? 조선주는 더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삼성중공업을 먼저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추세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시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뒤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STX 중공업을 먼저 들어갔어요. 조선주 중에서 시세가 잘 나올 것 같아. 그러면 STX 중공업을 내가 먼저 들어갔을 때 삼성중공업이 빠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계속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TX 중공업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삼성중공업을 먼저 타점을 잡고 나서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를 이야기를 드리거나 바이오를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제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도체 볼 때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먼저 보세요. 근데 여기는 안 사도 됩니다. 왜? 삼성중공업은 시세가 나올 때는 20% 30%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0% 30% 나오기엔 너무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 볼 때도 요즘 따지면 HLB, 알테오젠 이런 쪽 꼭 봐야 되고 최소한 셀트리온이 빠지지 않는 가격대에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를 확인하고 나서 변동성이 큰 바이오 쪽을 공략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삼성중공업이 버티고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STX 중공업도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빠졌죠. 그럼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도 없겠네. FOMC 끝났죠. 금리 관련한 불확실성도 없겠네. 근데 시장은 빠졌네. 그럼 당연히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그렇죠?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게 그 타점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환경, 스킬, 그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요, 주식시장에서 진짜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점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자, 첫 번째 HLB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제가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도 드렸죠.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에서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그렇죠? 매수 매도 그리고 올라갔을 때 또 매수 또 매도 그리고 또 매수 또 매도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 말고는 진짜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려면 그렇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성중공업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삼성중공업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뭐 지금 아직까지 매매가 끝난 건 아니에요. 매매 중에 있는 종목인데 삼성중공업까지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뭐 짜증을 나지. STX 중공업 많이 가니까 이거 살 걸 한다는 그런 생각이 저라고 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점. 자, 무슨 얘기냐면 DI 같은 종목 보잖아요. DI 같은 종목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쪽 구간 매수, 이쪽 구간 매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수익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시세가 없이 이런 시세가 나올 수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대를 먼저 보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실시간 소통방, 그렇죠?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시장가 매수 선익 시스템 8시 49분, 그렇죠? 이렇게 진행되죠? 자, 선익 시스템 한번 볼게요. 선익 시스템. 자, 내용 보시면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그렇죠?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강한 움직임을 보인다. 모든 종목을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손절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내가 이겨내고 갈 수 있으려면 꾸준하게 누적 수익이 쌓여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누적 수익에 대한 부분이 뭐가 중요한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주식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1%도 안 돼요. 그런 종목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그러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조정 구간을 내가 항상 봐야 된다는 건데 거기서 내가 팔까 말까에 대한 항상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찾고 호재를 찾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들을 먼저 추려놓고 그 안에서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해요. 사람은 무한정이 머리를 쓰고 자원을 그 자원을 써제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대한 그 섹터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파헤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효율과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그쵸? 신고가 매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모두 장시작 전에 공유를 한다. 애초에 그냥 신고가를 추려서 보기 때문에 장시작 전에 제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뭐 완성된 매매를 한번 더 보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어때요? 7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가 됐다. 자,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이야기를 다 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그쵸?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쵸? 여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는 실시간 타점,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뭐 삼성중공업이라고 종목명을 보내주셔도 되고 뭐 아니면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지금 며칠째 조금 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조선주 중에서 가장 먼저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일단 7월달 작년 7월달에 강세를 보였었던 구간을 먼저 돌파한 게 삼성중공업이고 그 삼성중공업에 대한 부분이 이미 가격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에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삼성이나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매매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게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앞으로 좋을 거예요. 아마 5월 달에는 시세가 괜찮을 테니까 뭐 적정한 구간에 타점 잡아야 됩니다. 그 부분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세요.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